어머, 이봐요. 하녀 거기 서 아니었어요? 있지 말고 집 나르러 빨리 오지도 짐 좀 않았네. 날라요. 아니, 예의는 신부 집에서 온 지켜주셨으면 사람이 합니다. 왜 이렇게 어머, 초라해? 하녀 정말 아니었어요? 명문가 딸이 집 맞긴 나르러 한 오지도 거야? 않았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서윤아는 약혼자 강민준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에 단 한 명의 수행원도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최혜진 여사가 주최하는 예비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있던 민준의 친척들은 그녀의 평범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서윤아라고? 재벌가 딸이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민준의 고모 강수정은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나는 평소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지 서태준 회장도 딸이 조용하고 겸손하게 자라길 바랐기에 일부러 소탈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어머, 저기 온 사람 혹시 신부 집에서 보낸 하녀 아니에요? 집 나르러 온 거 아니고? 민준의 사촌 동생 강지혜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곧이어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나입니다. 민준 오빠와 내일 결혼식을. 아이고, 목소리는 또 왜 저렇게 작아? 재벌가 딸이면 당당해야지. 하녀처럼 주눅 들어서야 쓰겠어? 최혜진 여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지만 서윤아라는 여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과 어울리는 며느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어머니가 윤아에게 쟁반을 건넸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부엌에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우리 집 식모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사람 손이 부족하거든요. 윤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약혼자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민준의 친척들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봐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저애 진짜 하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어디 재벌가 딸이 저렇게 고분고분해? 유나가 물을 가져오자 이번엔 접시를 나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냅킨을 가져오라는 주문이, 그 다음엔 쓰레기를 버리라는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유나는 저녁 내내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업무 때문에 늦는다는 연락을 보냈고 유나는 홀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준과 결혼하고 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 거기. 바닥에 물 좀 흘렸는데 걸레질 좀 해요. 강지혜가 일부러 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민준은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그의 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민준아. 신부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애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랬어. 착하더라. 어머니, 이게 무슨.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렴. 내일 큰일 앞두고 컨디션 관리해야지. 최혜진 여사는 아들을 재촉해 방으로 보냈고 유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사라지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내 아버지 온다며? 그 유명하다는 서태준 회장님 말이야. 강수정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알아봤는데 서태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2명이더라고. 한 명은 동남권 최대 건설사 오성그룹 회장이고 다른 한 명은 시골에서 작은 공장 하나 굴리는 사람이던데. 너네 아버지는 어느 쪽이야? 유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업? 하, 그 시골 공장 말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정말 고생이네. 신부 집안이 이 모양이니.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안 사람들은 유나를 조롱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일 결혼식 구경거리가 되겠어. 가난한 신분의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맞아요. 그 유나라는 애도 내일 웃음거리 될 거예요. 감히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날뛰더니. 최혜진 여사는 술잔을 비우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결혼식 끝나면 바로 이혼각서 쓰게 해야겠어.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들어올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웨딩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명문가답게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했고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최혜진 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집안 사람들은 왜 안 오는 거야? 글쎄, 어제 본 그 하녀 같은 애 집안이라면서 민망해서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강수정과 강지혜는 낄낄거리며 빈 하객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들이 왜 저렇게 많아?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아버지 서태준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웨딩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준 회장님? 오성그룹 회장님이시잖아. 세상에, 저분이 신부 아버지라고? 재계 서열 3위, 동남권을 넘어 전국구 기업인 오성그룹의 서태준 회장. 그는 건설, 금융, 유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혜진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부채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하녀 취급했던 그 여자가 바로 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회사 대주주야. 민준의 아버지 강철수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강철수가 운영하는 태성건설은 오성그룹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서태준 회장의 한마디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유나는 우아하게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어제의 그 수줍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신부 측 하객석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최상류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저분들이 전부 신부 측 하객이라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뭘 한 거야? 민준의 친척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주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혜진 여사는
한순간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어제 저질렀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차분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외동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나는 어릴 때부터 화려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평범하게, 겸손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학교도 일반 학교를 다니게 했고 명품이나 고급차 대신 소박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최혜진 여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유나가 사돈댁에서 환대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가족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하녀로 오해받고 심부름을 하며 밤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참고 견뎠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최혜진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결혼을 하겠느냐고. 유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신랑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사위 되시는 민준 씨, 제 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최혜진 여사 쪽을 보았습니다. 사돈 어른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비록 어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는 경고와 용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혜진 여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강수정과 강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민준의 친척들은 조용히 모여 속삭였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 서태준 회장 앞에서 그 짓을 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 태성건설 계약 다 끊기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더 큰일 나겠어. 민준의 아버지 강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태준 회장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유나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강철수는 유나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혜진 여사도 강수정도 강지혜도 모두 유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유나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유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민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혜진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피로연장 구석에서는 재계 인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태준 회장이 딸을 저렇게 키운 이유가 다 있었군. 검소하고 겸손한 진짜 명문가의 자녀로 키운 거야. 그런데 사돈 집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니. 태성건설도 이제 위기에 처할 텐데. 서태준 회장은 비즈니스와 감정을 분리하는 사람이야. 딸이 용서하면 넘어갈 거고 아니면 모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태준 회장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양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최혜진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친딸처럼 대할게.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태준 회장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민준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유나를 잘 부탁합니다. 제가 딸을 소박하게 키운 건 진짜 인간의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 압니다.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유나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한편 태성건설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태준 회장이 오히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강철수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왜? 오성그룹의 비서가 전한 서태준 회장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성장해야 하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강철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복수가 아닌 화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나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라운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야, 어제 일들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가서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민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조심하게 될 거예요. 민주는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야. 평생 잘할게.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며칠 후 최혜진 여사는 친척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다들 잊지 마세요. 강수정과 강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식으로부터 한 달 후 유나와 민주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집에 정착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가족들도 그녀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최혜진 여사가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유나야, 이건 우리 집안의 갑오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거란다. 받아줄래? 유나는 감동받아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태준 회장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다들 저한테 잘해주세요. 다행이구나. 아빠가 너를 소박하게 키운 건 정말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야. 돈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알아요, 아빠.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전화를 끄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전날의 굴욕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뭘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어. 맞아. 우리 정말 운이 좋지.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양가 가족도 진정한 화합을 이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하녀로 오해받았던 신부.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닌 겸손과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유나와 민준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최혜진 여사는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어머니야말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강지혜와 강수정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유나에게서 진정한 명문가의 품격을 배웠고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지혜는 유나를 롤모델로 삼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유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야, 넌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어. 태성건설은 오성그룹과의 협력으로 더욱 성장했고 강철수 회장은 서태준 회장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가문은 진정한 사돈지간이 되어 함께 번영했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손주를 안아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 아이도 내가 잘한 것처럼 키우거라.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 네, 아빠. 제가 배운 것들을 다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유나의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전날의 그 끔찍했던 밤은 이제 교훈으로 남았고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인내와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말입니다. 유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사랑과 화해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겸손과 인내는 어떤 화려함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